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팁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지요? 시원하게 지금 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요일 날 저녁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그런대로 잘 선방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번 20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사항들을 한번 생각이 나서 제가 영상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점검 사항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 인덱스가 오타네요. 달러 인덱스가 95레벨을 유지하는지 지금 96을 깨느냐 안 깨느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지난 금요일 날 결국에는 96을 깨고 95레벨대를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EU 정상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그쪽에서의 어떤 회담 결과에 따라서 유로화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내일이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 결과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얘들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임상 결과 가지고 찬스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옵션 만기가 지나고 새로 시작하는 첫 거래일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실적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번 넷플릭스 실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전망치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은 실적이 굉장히 양호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다음 분기에도 전망치가 계속 좋을 것이냐? 그럼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게 나오겠죠? 이럴 때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넷플릭스 한번 경험하셨으니까요. 두 번째 컨택트 주식들은 실적이 부진하지만 이미 부진한 실적들을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 상태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 낮은 눈높이 대비해서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냐 이거 가지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말장난이죠. 자, 달러 인덱스 얘기하면서 제가 왜 유로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달러 인덱스는 1973년 3월 지수니까 여기를 100으로 기준점으로 해서 FRB에서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유로가 가중치가 가장 높습니다. 97.6%니까 거의 유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옌,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요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걔네가 오후 4시면은 걔네가 9시죠. 그래서 지금 EU 정상회의가 지금 열릴 건데요. 이때 핵심 의제는 이겁니다. 7,500억 유로 코로나 회복 기금 이게 과연 통과될 수 있는지 이게 여부입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유로가 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결렬이 되고 나면 이제 또 다음번 또 뭐 회담으로 더 미룬다든지 뭐 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제가 달러 인덱스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가 차트로 보면 달러 인덱스 지금이 뭐 어떤 뭐 분수령이냐 분기점이냐 이런 거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놓고 보시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요거 한번 제가 요게 3월이거든요. 3월 9일 그다음에 요때 다시 달러가 약세로 들어갈 이유가 이 페드에서 회사채 매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떨어졌고요. 여기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요때 또 뭐냐면 모더나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달러가 약세가 이렇게 훅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또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6월 30일, 7월 1일 이노비오하고 파이자에서 백신 임상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다시 또 약세를 들어갔고요. 중간에 여기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에서 모더나에서 또 임상 데이터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음봉이 길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전 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여기 분기점인데 여기서 다시 또 강달러로 돌아서는 듯 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다시 또 약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96을 살짝 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 보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보면 이런 아주 찬스 카드를
이런 찬스 카드를 써가면서 지금 잘 운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7월 20일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옥스퍼드의 어떤 그 백신 임상 결과가 또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결국에는 오늘 그 EU 정상회담 건하고요. 만약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임상 결과치가 좋게 나왔을 때 이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방향을 좀 잡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차트로 보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로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주가 차트로 놓고 보시면 S&P 500 일봉입니다. 이때 똑같습니다. 이때 보면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그 페드 회사채 매입 방침 발표한 날이고요. 이때가 뭐냐면 그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 발표한 날입니다. 이때가 모더나, 이때가 이노비오하고 파이자. 이때 그 음봉 나오고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심리가 그 불안할 때 이때 또 모더나 백신 결과가 발표됐죠. 그리고 이제 요 황색선이 그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가 지나고 다음 월요일 날 내일 시작할 때 여기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실적 발표가 나오고 혹시 오늘 EU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어쩌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또 갭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보면 이런 어떠한 그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는 이런 찬스 카드를 써가면서 시장을 잘 운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좀 다르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때 그 굉장히 그 좋은 그 영향을 받았죠. 달러 약세 때. 그 이번에는 각도는 이때처럼 크진 않지만 지금 이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서부터 만약에 약세가 좀 달러 약세가 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바르게 또 방향을 이렇게 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지난 그 5월 6월 달 그때 약세 국면에서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일봉입니다. 이때 보시면 막판에 약세 추세가 강화되는 시계감이 이렇게 급상승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약화 추세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현대차도 이렇게 올랐죠. 삼성전자도 살짝 브렉스가 나왔고요. 반대로 카카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그런 이걸 보이지 않고요. 반대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강했다가 지금 뒤에 약해지는 이건 뭐 꼭 달러 인덱스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업종별 매매 동향도 보시면 지금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이거 7월 15일, 17일 이렇게 제가 따로 붙여놨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매수 들어온 날짜만 이렇게 따로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매도 나온 날짜가 중간에 낀 16일이 매도 나온 날이고요. 지금 보시면 매수 나올 때 보면 공통적으로 전기전자 업종하고 운수 장비 업종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마지막에는 의약품 업종이 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업종은 계속 순매도가 큰 폭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만 이러느냐?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그냥 우리나라 3년물 국채 선물 시장 것만 그냥 갖고 왔습니다. 저희 그 거래되는 시장이 보면 3년물, 10년물 국채가 주로 거래되는데 거래량은 여기에 그 많기 때문에 3년물 국채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9,456억입니다. 원. 그럼 보시면 7월 7일부터 뭔가 지금 추세적으로 사는 듯한 느낌이 나오죠. 우리나라 국채도요. 뭐 선물이니까 약간 그 현물 시장하고 좀 다른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채도 선물 시장도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그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쪽 그 또 이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목요일, 금요일 강력하게 지금 그 국제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거 봐서는 지금 달러 인덱스의 달러의 강세로 전환이 아니라 다시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라고 그런 한번 전망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다 이런 것들에 기인된 얘기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달러 인덱스, 달러 그러니까 환율을 가지고 이런 말씀합니다. 그거는 돈이 지나간 후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트레이딩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석가들이 지식 자랑하는 거를 그 즐기시면 됩니다.
그들이 지식 자랑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것이냐,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사실은 사회적인 현상, 경제적인 현상의 경우에는요, 인과관계가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랄까 백그라운드가 지금 통계 쪽 백그라운드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리그레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y가 x의 그 종속 변수이면서 또 y가 x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장난인데 한번 보세요. 따봉을 계속 연속해서 했는데요. 요거를 중간 것만 따로 앞에 따를 딱 떼고 보면요, 봉따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인이 앞에 게 원인이고, 시간순으로 보면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결과가 또 앞에 원인에, 이거에 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달러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돈이 지나간 흔적 아닙니까? 제가 쿠키 정보 그러니까 돈이 지나가면서 계속 과자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놓고 가는데, 그 과자 부스러기를 이제 저희가 추적하는 겁니다. 그 달러 인덱스는 자금이 지나간 흔적, 결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금은 뭘 보고 움직인다고 보통 얘기하냐면 금리 차라든지 성장 차이를 보고 움직인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지 이게 무슨 원인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큰 자금이 지나간 흔적을 보고 뒤에 또 쫓아가는 후속 자금들은 그 앞에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에 지나간 자금의 흔적이 뒤에 가는 자금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혼재된다,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대 자금이 움직임이 보이면 그 뒤에 후속 자금들이 이걸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 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제 백신 임상 결과인데요. 이 백신 임상 결과는 백신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요. 이게 또 결국에는 안정선호 현상을 약화시킵니다. 이게 결국에는 달러 약세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중요한 국면에서 보면 이런, 제가 이제 찬스 카드라는, 우리가 저 퀴즈 프로그램 보면 찬스 걸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찬스 카드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카드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백신 개발 일정인데요. 자, 보시면 모더나가 7월 14일 날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죠.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7월 20일 날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이노비오가 6월 30일 날 결과 발표를 했었고요. 바이오온텍하고 파이자가 7월 1일 날 결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모든 이 발표하는 그 날짜, 이 택이라는 것도요, 이게 마치 어디 쪽집게 누구한테 가서 그 날짜 받아오는 것처럼 너무 그 주가의 어떤 그 뭐랄까 변곡점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또 그게 파생의 만기라든지 어떤 그 변곡점하고 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쪽으로 연관해서 좀 그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또 노바백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노바백스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결과가 좋은 걸로 지금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 찬스 카드로 사용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 뭐랄까 경제 재개 시기가 좀 그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상황이 미국의 상황을 한 1개월이나 1개월 반 정도 앞서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번에 쿠팡과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마켓에 1월 달을 100으로 놓고 지수화했을 때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월별 거래액을 제가 한번 통계적 추정치를 한번 좀 구해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쿠팡 같은 경우가 이때를 100으로 놓고 3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눕죠. 그러면 앞으로 가이던스가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3월까지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가 이때부터는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아시스 마켓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얘는 4월 달에 이렇게 하고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컨택트 관련된 회사들을 대표적으로 백화점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3대 백화점이요. 1월 달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쭉 이렇게 안 좋다가 5월 달에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이때 또 가정의 달이었고요. 이때 1월 달
거래액을 거의 회복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줄어듭니다. 다음에 넷플릭스 그 저희 국내 거 저 7월 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쭉쭉쭉 4월 달까지 늘어나다가 여기는 그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구독자 수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4월 달 이후에 플랫하게 눕거나 조금 감소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한샘 같은 경우도 3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옆으로 좀 이렇게 눕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라 같은 경우는 2월 달, 3월 달부터 회복을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소폭이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에 이미 1월 달 그 거래액을 거의 회복한 상태에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기업 실적 발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스를 깔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시장도 지금 아마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3분기 그 가이던스는 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보시면 대충 어떻게 나오겠구나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제가 계속 보여드리던 지표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빅스 굉장히 잘 끝났죠, 금요일날. 풋콜 레이셔 비교적 잘 끝났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그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얘기는 일단 뭐 안정 선호 현상이 좀 약화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좋게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린 그림으로 보면 빅스도 이쪽으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풋콜 레이셔는 원래 이쪽에 달러 인덱스가 이쪽으로 훅 건너왔습니다. 미 국채도 중간 정도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황소 쪽으로 지금 일단 이 지표들은 많이 움직인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퀴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서 스퀴 인덱스가 고점을 찍었던 지역이 요 지역인데요. 요 지점을 중심으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런 큰 변동성이 생겼고요. 이때도 큰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스퀴 인덱스의 고점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스퀴 인덱스 그 데일리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고점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때가 확실하게 고점이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요 그림은 그 과거에 요거는 2018년도 그 8월 달인데요. 과거에 그 스퀴 인덱스가 고점 찍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 일봉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19년 12월 달에 그 스퀴 인덱스가 고점 찍었을 때 흐름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지난 금요일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신한금융투자 자료 중에서 시장을 주도한 5가지 테마 해가지고 5G, 바이오, 소부장, 2차전지, 수소산업 해가지고 요 5개 테마를 뭐랄까 레포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성장주 중에 인터넷과 게임이 지금 이쪽에서 좀 빠졌죠. 물론 이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그 정도로 시장에서 충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시크리컬 업종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지금 시장의 중심축이 확 옮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는 그런 논의에 같이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만 골라낼 거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바이오하고 2차전지죠. 그리고 나머지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시크리컬 쪽에서 지금 수소산업 쪽으로 뭐랄까요 옷을 갈아입은 듯한 그렇게 포장이 되고 그렇게 치장을 한 그런 회사들이 이쪽 뭐랄까요 성장 쪽으로 지금 자리를 옮겨 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만 택할 것인가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최근 들어서는요. 특히 최근 들어서요. 동일 섹터의 애널들끼리 지금 경쟁도 지금 굉장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신한의 이동건 애널이 알테오젠 보고서를 내고 굉장히 아주 히트를 쳤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 삼성증권의 그 서근희 애널리스트가 ST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통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보고서를 내면서 자기가 타겟 프라이스를 목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는 굉장히 자신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의 서근희 애널이 그 이쪽에 그 타겟 프라이스를 본인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그 이동건 애널도 굉장히 미는 종목인 것 같아요. 요전 페이지에서 보시면 백신 면역 증강제가 그 이쪽에서 만드는 그것이 여기에 이제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백신 쪽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BH, DKT 같은 경우도 지금 한투에 지금 그쪽 IT 애널이 지금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보고서도 아주 자세하게 써서 지금 좀 뭐 그런 내용들 하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확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특히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형 증권사 애널들의 보고서는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본인이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그렇게 그 공격적으로 아주 그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굉장히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그 분석가들의 그 보고서는 한번 그 투자에 한번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백신 항체가 뭐 3개월 갈 거냐, 1개월 갈 거냐, 뭐 1년 가냐, 6개월 갈 그거 갖고 말들이 많으신데 이건 뭐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항체 지속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한다면 뭐 어떡합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백신 개발 업체들 백신 생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너무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시장에서 지금 그 얘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뭐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점검사항들 잘 한번 좀 지켜보셔가지고 그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